얼마 전 조리기구 얘기하시면서 스테인레스가 안전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안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일단 스테인레스는 우리 인체에 무해한 금속입니다. 문제는 그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게 왜 나왔냐면 이 스테인레스를 반짝반짝 빛이 나게 깎아내는 연마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텀블러 같은 거 보실 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테인레스거든요. 이런 스테인레스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이유는 이것들을 아주 고르게 깎아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깎아내는 이 연마제가 바로 탄화규소라고 하고요.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경도가, 딱딱하기가 아주 높기 때문에 주로 연마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탄화규소가 이 안에 남아있다 보니까 이게 바로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런 제품을 만들 때 이것들을 완전히 제거해가지고 출고를 해주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요.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상태로 출고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제거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출고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 여기에 관한 관리 법안이 상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이것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입하시면 개인이 일일이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던 탄화규소요? 예.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까다롭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가능은 합니다.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스테인레스 냄비를 구입을 하셨다면 이 냄비 안에다가 먼저 물로 씻지 마시고요. 식용유를 붓습니다. 밑에 깔릴 정도로. 그리고 키친타올을 가지고 냄비를 안쪽부터 해서 바깥쪽까지 전부 깨끗하게 닦아내시는 겁니다. 한 3번 정도 반복하셔서 꼼꼼하게, 왜냐하면 이 탄화규소는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물로만 씻어가지고는 제거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래서 반드시 기름을 이용해서, 식용유를 이용해서 여러 번 닦아내시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베이킹 소다를 넣고 물을 끓이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 끓여야 되냐면 물이 끓고 나서 한 2-3분 정도까지는 계속 끓도록 놔두라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물을 다 비우신 다음에는 식초로 닦아내시는 겁니다. 키친타올에다 식초를 충분히 묻히시고 구석구석까지 꼼꼼하게 잘 닦아내시고요. 마지막 마무리로 흐르는 물에다가 세척하시면 됩니다. 듣기만 해도 좀 까다롭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매일 해야 돼요? 매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제품을 구입하셨을 때 한 번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나는 처음에 구입했을 때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금은 이미 늦었습니다. 하시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처음 스테인레스 제품을 구입하시면 반드시 이 작업을 꼭 하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스테인레스가 많이 사용이 되나요? 의외로 우리 주변에 스테인레스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주방에 가시면 가장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거의 매일 사용하는 제품들입니다. 숟가락, 젓가락, 냄비, 그릇, 그리고 칼도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칼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마시는 물컵, 요즘은 환경을 보호한다거나 아니면 또 커피 전문점에서는 또 가격을 할인해 주기 때문에 이런 텀블러 같은 것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 텀블러 안이 전부 다 뭘로 되어져 있어요? 스테인리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 안에는 전부 다 이 탄화규소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구입하셨을 때 충분히 닦아내지 않으시면 위험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스테인리스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이게 금속으로 단단하면서도 녹이 나지 않기 때문에, 녹이 슬지 않기 때문에 아주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죠. 의료용 기구들도 스테인리스로 대부분 만들어져 있고요. 또 심지어 우리 몸에 삽입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골절이 됐을 때 우리 철심 박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럴 때도 대부분 다 이런 스테인리스 재질의 기구들을 많이 활용하신다는 거죠. 스테인레스도 길들여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자동차도 처음 사시면 엔진을 길들인다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들여야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스테인레스 제품을 구입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탄화규소를 제거하시는 작업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물로 씻으시면 안 됩니다. 물이 닿기 전에 기름으로 식용유를 충분히 두르고
키친타올로 여러 번, 3번도 좋고 4번도 좋습니다.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잘 닦아내시고 겉에도 닦아내셔야 됩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베이킹소다를 넣고 충분히 끓여주시는 거. 한 2, 3분 정도 끓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을 비워내신 다음에 식초로 닦아내시고 마지막으로 흐르는 물로 닦아내시면 됩니다. 이런 냄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나머지 숟가락, 젓가락은 어떻게 하냐고요? 키친타올에다가 식용유를 묻혀서 충분히 닦아내시고 나머지는 냄비 같은 데다가 베이킹소다를 넣고 끓일 때 같이 넣어서 끓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똑같이 식초하고 흐르는 물로 헹궈내시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를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요. 프라이팬입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코팅이 되어져 있어서 따로 길들일 필요가 별로 없지만 스테인리스 후라이팬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음식물이 잘 눌어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기를 잘 들여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후라이팬을 충분히 열을 가해서 달구신 다음에 식용유를 충분히 깔아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불을 끄시고 충분히 후라이팬이 식을 때까지 놔두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 후라이팬이 그 기름을 먹습니다. 먹고 남은 기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키친타올로 다 닦아내시고 또 다시 프라이팬을 달구셔서 또 식용유를 붓고 그리고 또 다시 식혀서 기름을 닦아내고 이거를 한 3번 정도 반복을 하시게 되면 이 스테인리스 프라이팬도 기름으로 코팅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기름으로 코팅된 프라이팬으로 요리를 하게 되면 또 열도 잘 보존할 수도 있고 고열로 음식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프라이팬은 길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척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코팅된 후라이팬도 그렇고요. 이 스테인리스 후라이팬도 그렇고요. 세제로 박박 닦아내시는 것들은 후라이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팬이 달궈져 있을 때, 뜨거울 때 바로 흐르는 물에 헹궈내시고 키친타올로 가볍게 닦아내시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세제를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세제를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최소량만 사용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고요. 또 닦으실 때도 부드러운 스펀지 같은 것으로 가볍게 닦으실 정도로만 닦아내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고요. 설거지가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설거지가 끝나서 물기가 마르시면 바로 프라이팬을 데우셔가지고 기름 코팅을 한 번 정도만 해 놓으신 상태로 쓰시면 다음번에는 또 음식물이 눌어붙지 않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주의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안쪽은 많이들 잘 닦으시는데 바깥쪽을 잘 닦지 않아서 세월이 지나면 막 누렇게 뭐가 이렇게 끼어 있는 것처럼 보일 경우가 많은데요. 바깥에도 깨끗하게 잘 닦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스테인리스 냄비를 사용하다가요 태워 먹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땐 버려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아마 한 번쯤 냄비 태워보신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 막 물에 불려놨다가 철수세미 같은 것들로 막 팍팍 닦아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스크래치가 너무 많이 나서 나중에 열 전도가 골고루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음식물이 잘 눌어붙거나 아니면 음식물 찌꺼기가 끼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철수세미 쓰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지 않고요. 아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탄 냄비에 물을 부으시고요. 거기에다가 먼저 식초를 충분히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물로만 불리는 게 아니라 식초로 불리는데요. 여기서 식초를 넣어서 불린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타서 눌어붙어 있는 음식물 찌꺼기들은 대부분 다 알칼리입니다. 식초를 넣어서 중화를 먼저 시키는 거죠. 그러면 빨리 분리가 되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2시간 정도 이렇게 식초를 넣고 불리신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이제는 베이킹소다를 넣고 끓이시면 빡빡 힘들게 닦지 않으셔도 쉽게 그 탄 부분들이 분리가 일어납니다. 꼭 스테인리스 냄비뿐만 아니라 다른 냄비를 태워 먹을 때도 이렇게 닦아내시는 것들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스테인리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처음 구입하셨을 때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암도 유발할 수가 있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테인리스 제품을 처음 구입하셨을 때는 이 탄화규소를 제거하는 방법을 꼭 활용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